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대덕소방서 법동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의 권선우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기보다는 그 대위 때 중대장 교육이라고 OAC 교육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특전사의 인력 획득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특전사 중대장을 희망하는지 일단 면담을 다 하는데, 거기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고, 그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럼 부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시길래, 명령이 나오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일공수로 발령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들 때겠죠. 특전사 천리행군을 2번 하고 전방에서 또 2번, 총 4번 천리행군을 했었는데, 특전사 때 첫 천리행군 때가 제일 힘들고 아직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천리행군 딱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3주간 천리 이상 훈련을 한 상태로 마지막에 그때는 천리행군만 하는데, 벌써 몸과 마음이 지치대로 지쳐있는 3주간의 기간이 지나고, 그때부터는 또 중대별로 해서 조를 또 나눠가지고 측정을 보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측정을 보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들어왔냐가 관건이었는데, 타중대는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걸 뛰어가기도 하고 경보시로 가다 보니까 중대장이지만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중대원들을 또 이끌어야 되고 선임마사랑 같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자마자 좀 있다가 천리행군을 해서 그런지 그때가 제일 기억에 힘들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제일 전역하고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주위에서. 우선은 군인을 되게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었고, 그래서 군인을 했고, 군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지금도 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집사람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전후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한 몇 년 동안 가정생활이 애도 안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정생활이 제일 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 전역을 결심하게 될 당시에 아버지가 또 펜션하셨는데, 자식이 저 혼자다 보니까 좀 고향에서 이제 부모님 좀 도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군인이랑 뭐 애경사는 물론 거의 못 가지만 20대, 30대 중반을 다 바쳤는데, 계속 또 나이가 들면은 좀 또 제 개인적인 그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서 이런 좀 애경사라든지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전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임무를 받았으면은, 부여를 받으면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뤄내려고 어떤 일을 받았을 때, 맡겨졌을 때, 그걸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 군대 조직이나 소방 조직에서도 어쨌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조직에 잘 융화가 되고 조화롭게 제 조직에 맞게끔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거창한 건 없고 그냥 처음에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한 몇 개월이라도 좀 쉬고 싶었는데, 또 가장이다 보니까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또 안 되고 저도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 루트를 열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호봉수를 인정받고 좀 하려면 공무원 쪽 계통을 알아보다가, 군인이와 비슷한 제복 입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소방관, 경찰관 뭐 등등등 있는데, 군대에서는 좀 사람을 좀 어떻게 적을 제압하고 이런 임무를 했다면은, 전역을 하면은 이제 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걸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관을 하겠다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주위 사람들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부는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냥 나름대로 학교 도서관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예. 전역 결심해서 준비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제일 뭐라고 하나 딱 끌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최선으로 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루트도 특전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조대에 있는 특채의 자격이 됐고, 그래서 제일 들어오기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였고, 그거 이외에더라도 일단 인식도가 저 역시 이제 지나가는 이렇게 어려움을 제가 당했을 때, 가족이나 제 자신이 당했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소방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누군가 나를 전역했을 때 자부심이 들 정도의 그 직업군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택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주위에서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은 이런 구조대의 특채를 많이 뽑기 때문에 주위에서 선배들이나 고참들이 아마 합격을 해서 일선에서 생활하는 거를 군인 때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냥 주위에서 하니까 요즘에 뭐 나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무원 되기도 힘들다는데, 저 고참도 했으니까 뭐 누구도 했으니까
나도 저거 가면 되겠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생각했을 때는 언제 할 것인지, 어디 지역을 자기 고향을 시험 볼 것인지 그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획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소방에 들어온 지가 14년 말? 예, 14년도부터 이제 후반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꽤 돼서 그 느낌 그대로 생생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전역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수 아닌 백수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가 되게 그리웠죠. 그 녹색 제복이라든지 얼룩무늬, 디지털 그렇게 그리웠다가 처음에 이제 합격을 해서 소방복을 이제 피복을 받고 입구 생활을 학교에서 하고 대전 발령받아서 처음에 입국할 때는 이제 고향이 대전에서 내가 왔다, 멋지게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생각이 떠오르고요. 물론 색깔은 다른데 앞으로 이제 더 대전 소방에 와서도 이제 아직까지 그 특성이라든지 사람들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내가 잘 적응해서 잘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바로 현장에서 부딪힐 일인데 내가 이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감, 기대감, 그리고 이제 부담감, 솔직히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마음가짐은 다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건 없었는데, 생각이랑 이상이랑 들어와가지고 현실이랑은 뭐 처음에 약간 그랬죠. 근데 그거야 팀 직원들도 인정해 주시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저보다 어린 고참분들도 있었겠지만 다 형 동생으로 지금은 지내고요. 뭐 그거는 찰나? 제가 봤을 때 뭐 처음에 어색해서 그렇고 잘 모르니까 그렇지,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데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 처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금방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되게 다 좋아야 하셔가지고요. 물론 이제 무슨 어디에 뉴스에 뭐가 났다, 뭐 이렇게, 아니면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 어디 불이 났는데 뭐 출동을 부모님 되게 걱정하시죠. 근데 세상에 뭐 그렇게 안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할 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확인한 후 장비를 착용하고 그 동료들과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위험하겠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되게 친한 고참이 한 명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구조대였었는데 현장에 가서 항상 그 신고자,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의 역지사지죠, 한마디로.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라.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고, 그때는 처음 신입 직원이었으니까 그 말을 따르려고 좀 매사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갔을 때 별거 아니지만 신고하신 입장에서는 좀 저희랑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맨날 출동하는 거지만 신고를 했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좀 헤아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의 뭐 전후나 바로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회 직장 사람들이랑은 약간은 좀 다르겠죠. 같이 팀원에 있어가지고 무슨 현장에 출동할 때 뭐 화재 현장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앞에가 안 보이거든요, 아예. 뭐 이렇게 연기 투시 랜턴을 비춰도 화재 현장에 짙으면은 거의 안 보이는데, 동료의 그 뒤에 저기 동료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갈 때도 화재 현장에서 혼자 있지 않고 항상 2명이 항상 활동을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위험할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동료가 위험할 때 내가 동료를 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구조대 근무할 때 저기 하나 공장 이라고 거기서 이제 폭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납품하는 그런 군수품, 미사일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제 아예 실이 그냥 창고가 아예 위에 날아가고 이제 다 산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봤는데, 사람을 제가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좀 남습니다. 사람이 벌써 이제 불에 이제 산화가 됐는데 제가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때 지나갔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좀 크게 좀 저한테는
얼굴? 우리나라 얼굴? 물론 뭐 얼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웃는 얼굴, 뭐 슬픈 얼굴, 화내는 얼굴 여러 가지 있는데 외부에 특히 우리나라 얼굴이지만 외적으로 왜냐면 국가가 튼튼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나 이제 뭐 소방 경찰은 내적인 얼굴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지금 화재진압 요원으로 있는데 화재진압 대원으로 있는데 제 보직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뭐 어디서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딜 가든지 뭐 행정 내근을 가든지 아니면 뭐 구조대를 가든지 어디에서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에 사람 그리고 주위 동료 후배들한테 그냥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거랑 인정받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날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집 떠나서 전후방 각각 전후방 어디에서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나 뭐 덥거나 춥거나 전후방 어디에서나 군인 신분으로서 지금 솔직히 뭐 어떤 일을 해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병들이 이렇게 묵묵하게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같이 일반 시민들은 참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휴가도 많이 통제돼서 못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뭐 그런 시국에 시간이 어쨌든 좀 있으면 전역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그 앞으로의 그 나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렵겠지만 항상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앞날에 성공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